B단계에 있는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요거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풀이가 가능하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하나씩 보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이제 풀이가 좀 안 될 것 같은 유형들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유형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대표 문제가 201번인데요. 이거는 뭐 딱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것 먼저 비교집합 C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랑 이제 A랑 합쳐서 쓰면 되니까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좀 넘어가면서 할게요. 205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유형 2번에 해당하는 대표 문제지. 요거를 좀 문제를 보시면 집합 A, B가 서로 소인 거 물어봤죠. 두 집합이 서로 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A랑 B랑 교집합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 둘 사이에 겹치는 게 없는 게 서로 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둘 사이에 겹치는 게 없는 거 이거 잘 찾아보시면 되지. 이거 푸는 거 자체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요. 여기까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풀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유형 3번에 나와 있는 209번 얘기를 좀 할 건데요. 209번은 우선 전체 집합이 이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자연수들이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거고, 전체 집합이 저렇기 때문에 저거를 벗어난 숫자는 이 집합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저게 이제 전체 집합이니까 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문제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A랑 B를 대충 주고 나서 너네한테 이제 구하라고 한 게 이걸 구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천천히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A의 여집합이 2, 4, 6, 8, 10이니까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얘기하는 거지. A를 제외한 나머지.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거래. 그러면 A는 뭐였을 거냐면은 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A는 당연히 이거였겠죠. 1, 3, 5, 7, 9. 요 5개의 숫자가 A였겠지. 그니까 이거 제외한 나머지가 요렇게 나왔을 거고요. 문제에서 시키는 거 천천히 하나씩 해봅시다. 그러면 A 합집합 B를 먼저 작성을 해보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요렇게 있으니까 둘 사이 이제 합쳐서 쫙 갖다가 쓰시면 이렇게 써지겠죠. A랑 B 합치면 이렇게 써지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제외한 나머지지. 다시 말하지만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여기 있는 6개, 7개인가? 7개 제외한 나머지 숫자 갖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으로 가셔서 유형 4번에 해당하는 대표 문제가 이제 212번 문제입니다. 212번 문제 보시면 이번엔 전체 집합을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로 세팅을 해줬고요. 집합 A 같은 경우는 짝수라고 돼 있어. 집합 A 같은 경우는 짝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짝수를 그냥 무작정 다 쓰는 게 아니죠. 짝수를 무작정 다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짝수를 1부터 8까지 자연수 중에서 짝수만 써주시면 돼. 2, 4, 6, 8 이렇게 되는 짝수들이 있겠네요. 이렇게 되는 짝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 B 같은 경우는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뭐 3하고 6 정도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안에 있는 것만 다룬다 그랬어요. 전체 집합을 벗어나는 건 다루질 않습니다. A, B가 저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건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A 차집합 B를 먼저 써보면 A 차집합 B가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거 제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거 제외하면 남는 게 2하고 4하고 8인가요? 요 2, 4, 8로 이루어진 요 집합, 2, 4, 8로 이루어진 이 집합의 여집합 구해주면 되지. A 차집합 B를 쓰면 얘가 뭐라고 써진다? 2, 4, 8이라고 써진다. 여기 있는 요거 중에서 이거 제외한 나머지 쫙 갖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유형 4번이었고요. 옆으로 가셔가지고 유형 5번에 해당하는 거. 유형 5번에 보시면 이제 215번 문제죠. 215번 문제 보면은 집합 A가 뭐 1, 2, 3, 4, 6 이렇게 쓰여 있고요. 집합 B 같은 경우는 3하고 6 이렇게 쓰여 있고, A랑 B랑 합친 합집합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써 있어요. 집합 B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이런 문제를 제일 간단하게 풀이하는 방법은 요거야, 요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푸는데, 벤 다이어그램의 기본형은 항상 기억을 해두자. 집합 두 개로 이루어진 벤 다이어그램의 기본형은 요런 그림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기에 해당하는 숫자 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돼. 우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A에 1, 2, 3, 4, 6이 있고 B에 3, 6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에 그럼 당연히 3, 6이 들어가겠지. 이 3, 6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에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1, 2, 4 같은 경우는 1, 2, 4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어디 존재해야 되냐면 이게 잘못 써줬구나. 미안하다. 여기가 A 교집합 B라고 쓰여있네요. A 교집합 B. 우선 A 교집합 B가 3, 6이니까 여기다가 3, 6띡 갖다가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3, 6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 확인이 됐잖아. 집합 A 중에 3, 6은 여기 있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남아있는 1, 2, 4 같은 경우는 여기 있겠죠. 당연히. 집합 A에 있는데 교집합에 있는 건 또 아니니까. 여기에 이제 1, 2, 4가 있겠죠. 그래서 1, 2, 3, 4, 6의 위치는 다 찾았어. 근데 또 밑에 뭐가 있냐면 A랑 B랑 합친 게 있대. 그럼 A랑 B랑 합친 건 요거 합쳐서 쓴 거잖아. 근데 이렇게 세 개 합쳤더니 요 세 개 영역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이렇게 7개가 있대요. 근데 1, 2, 3, 4, 6은 여기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숫자 5하고 7의 위치는 여기라는 거 확인이 되죠. 다시 교집합은 3, 6이니까 여기 있을 거고 A 같은 경우는 1, 2, 3, 4, 6인데 3, 6은 여기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3개는 무조건 이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2개는 이미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5개 원소 제외한 나머지 2개 원소는 여기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집합 B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다 쓰셔야 됩니다. 집합 B는 요거니까. 그래서 집합 B 같은 경우는 3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유형 6번에 있는 거 219번 문제죠. 219번. 사실 집합 같은 경우는 거기 문제에 쓰여있는 대로 쓰여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시면 많이 어렵진 않아요. 집합 A는 1하고 3하고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B는 A 플러스 1이 하나가 있고 A제곱이 있고 A제곱 플러스 1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된대. 근데 문제에 뭐라고 쓰여있냐? A 교집합 B가 1도 있고 2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성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A랑 B랑 공통 부분에 1, 2가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에도 1, 2가 있고 B에도 1, 2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요 A에 1, 2가 있어야 되고 B에도 1, 2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게 A야, A. A 같은 경우는 1이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의 숫자가 또 3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 가능한 거는 집합 A에 반드시 1, 2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A, 저 나머지 하나의 미지수가 반드시 2가 되어야 하겠죠. 얘가 2가 안 되면 A에 2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2가 되어야 함. 그래서 이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죠. 이거 풀면 A가 이제 2가 되든지 아니면 A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케이스 나눠서 접근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2일 때는 어떻게 되냐? 집합 A를 한번 써보시면 집합 A는 1도 있고 3도 있고 A에 2 들어가면 저 나머지 숫자가 2가 되지. 집합 B 같은 경우는 지금 A가 2라고 하셨으니까 얘가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A에 2 들어갔으니까 4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A에 2가 들어갔으니까 5가 돼. 그러면 문제가 있지. 왜? 얘네 둘 사이의 교집합에는 뭐밖에 없냐면 3밖에 없어. 근데 분명히 교집합에 1, 2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모순이죠. 얘가 모순이니까 A는 이제 나머지 하나가 답이겠지. A에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저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A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집합 A는 1, 3, 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집합 B 같은 경우는 A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0, 1, 2로 구성이 되어 있네. 그러면 둘 사이의 교집합 1, 2 맞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상수 A의 값이니까 A의 값은 구해주시면 되겠네. 뒷장으로 이제 넘어가셔서요.
유형 7번. 이제 유형 7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꽤나 중요한 거니까 좀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유형 7번의 224번이죠. 다음 중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차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어떤 애에서 어떤 애를 차집합한다라는 거는 어떤 애에서 뒤에 있는 애, 저게 아닌 애를 교집합한 거랑 똑같다. 차집합의 성질이 저렇게 된다 그랬지. 차집합은 좀 보기가 싫어서 차집합은 보통 이렇게 바꾸고 시작을 많이 합니다. 앞에 건 그대로 교집합 쓰시고 나서 뒤에 거에 여집합하면 그냥 A 되는 거 알겠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러면 전체 집합이랑 A랑 공통 부분 찾으래. 전체랑 A랑 공통 부분. 그러면 당연히 A겠지. 이게 처음에 할 때 조금 느릴 수 있는데 저거는 직관적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게 가능하니까 하시다 보면 바로바로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은 맞죠. 그 다음 2번. A가 아닌 거랑 A랑 공통 부분 찾아달래요. 그럼 A가 아닌 거랑 A랑 겹치는 거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2번도 이제 맞는 얘기고, 3번 같은 경우는 A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의 말 뜻은 전체 집합이 아닌 거. 그러면 전체 집합의 반대. 전체 집합의 반대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게 A가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에 부분 집합이냐 물어보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죠. A가 공집합에 속할 수가 없지. 문제에서 이제 A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은 이제 답이 아닙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나머지 것들도 답 나왔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나머지 것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유형 8번에 있는 거 228번 문제지. 228번 문제 보면은 문제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A 교집합 B가 B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 A 교집합 B가 B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요, 너네랑 나랑 저 표현이 딱 보이자마자 이게 바로 해석이 돼야 돼. A랑 B랑 공통 부분 찾았더니 B래. 그럼 이거의 말 뜻은 뭐냐면 B가 A의 부분 집합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A랑 B랑 겹치는 걸 찾아봤더니 B래. A랑 B랑 겹치는 걸 찾아봤더니 B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야지 A랑 B랑 공통 부분 찾으면 이걸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A랑 B랑 교집합을 했더니 B가 나온다라는 거의 뜻은 B가 이제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거기 이제 박스 안에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박스 안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증명되는지 너님들이 한 번씩 다 해보셔야 돼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대. 이번에는 A 합집합 B를 했더니 B가 된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야. 해석은 이래.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랑 B랑 합쳤더니 B가 나온대. 그러면 B가 더 큰 개념이란 얘기잖아. A가 있고 B가 있는데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B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쟤네들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거꾸로 되면 A랑 B랑 합치면 요 상태에서 A랑 B랑 합치면 A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쳤을 때는 더 큰 게 나오고 교집합을 구했을 땐 더 작은 게 나오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우선 거기 문제에서 A 교집합 B가 B라고 하는 거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란 뜻이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벤 다이어그램을 아까 그렸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풀이를 할 거야. B가 있고 A가 있어. B가 A에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이 상황에서 문제 풀이를 하시는데 1번 A랑 B랑 합치면 A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A랑 B랑 합치면 당연히 A가 맞죠.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A 합집합 B가 A에 들어가냐? A랑 B랑 합치면 그냥 A니까 A랑 B랑 합치면 그냥 A잖아요. A 합집합 B 자체가 A지, 그림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A가 A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여기 있는 여기가 남죠. A에서 B를 차집합을 하면 여기가 남지. 저기가 남으니까 이거는 공집합이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유형 8번에 있는 거 엄청 중요한 거니까 이게 거기 박스 안에 있는 표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봐야 돼. 남이 문제 풀어주는 거 보는 거는 별반 도움 안 되고 그게 당연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해야 돼요. 저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그 옆에 있는 231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저 앞에 있는 유형 8번이 좀 안 되는 애들은 유형 9번도 이어서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집합 A에는 1, 4, 7, 10, 13, 16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집합 B 같은 경우는 1, 4, 16이 있고요. 문제에서 A 교집합 X는 X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A 차집합 B에 X를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저 표현을 좀 아셨으면은 이 표현도 바로 해석이 돼. 이게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되냐? A랑 X랑 공통 부분을 찾아봤더니 X래. A랑 X랑 공통 부분. A랑 X랑 겹치는 걸 찾아봤더니 X래. 그럼 이거의 말뜻은 뭐냐면 X가 더 작은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A 안에 있기 때문에 X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으면서 X가 A 안에 있으니까 얘네 둘이 겹치는 거 찾으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X가 나온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저거를 좀 이제 외우다시피 하셔야 된다 이 얘기고 이 뒤에 있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얘랑 이거랑 합쳤더니 이거래. 얘랑 이거랑 합쳤더니 이거래. 합쳤을 때 나오는 게 더 큰 거죠. 공통 부분, 교집합 찾았을 때 나오는 건 더 작은 거고 합집합을 했을 때 나오는 게 더 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이제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게 X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얘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합쳐봤자 얘만 나오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결국 X라고 하는 애는 뭐냐? A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A 차집합 B는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냥 숫자를 한번 써보면 A에서 B를 차집합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차집합하면 남는 게 뭐니? 7도 남고 10도 남고 13도 남고 이렇게 되는 게 A 차집합 B인 것 같고 그 다음에 X가 있고 A 같은 경우는 1, 4, 7, 10, 13, 16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거 만족하는 집합 X가 몇 개 있냐고 물어봤어. 그럼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잖아. 이건 이제 앞쪽에서 이런 문제 푸는 유형이 있죠.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푼다 그랬냐. X에 7하고 10하고 13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1, 4, 16 같은 경우는 집합 X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여기 있는 1, 4, 16 같은 경우는 집합 X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 만족하는 집합 X는 총 몇 개가 나올 거냐면 8개가 나오죠. 얘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이니까 이 세 번 곱해지는 거 기억나지?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형 9번에 있는 거였고요. 유형 10번에 있는 걸로 가시면 유형 10번의 문제가 236번 문제네. 전체 집합이 뭐라고 써있냐면 9보다 작은 자연수, 9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8까지죠. 그 다음에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에서 B를 차집합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6, 7이라고 되어 있고요. B에서 A를 차집합한 거는 3, 4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랑 B랑 교집합을 했더니 이거는 5가 나온다라고 쓰여 있네요. A의 여집합이랑 교집합, B의 여집합 여기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해달래.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릴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제일 간단해요. 집합 2개짜리 A랑 B가 존재하는 집합 2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의 기본형은 요거라고 하셨고 저기 있는 거 중에 이제 올바르게 이제 하나씩 채워 넣을게요. A 차집합 B가 6, 7이래. 그러면 A에서 B를 차집합한 게 요쪽 영역이죠. 여기 영역이니까 6하고 7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A를 차집합했다는 건 B에서 A를 차집합한 거기 때문에 이쪽에 남아있는 게 3, 4겠지.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교집합에는 5가 있대요. 그리고 사실 전체 집합에 1부터 8까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 쓰지 않은 숫자가
1, 2, 8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1, 2, 8 같은 경우는 당연히 A에도 속하지 않고 B에도 속하지도 않는 바깥쪽 영역에 있겠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뭐라고 바꿀 수 있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바꿀 수 있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드모르간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드모르간이에요. 알겠지? 둘 다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달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A, B 합친 게 여기인데 여기 아닌 나머지 바깥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는 뭐뭐 있을 거냐면 1, 2, 8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상황.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답은 11이 되겠다. 뒤로 이제 넘어가셔서 유형 11번에 있는 문제. 유형 11번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이제 239번이라고 쓰여 있네요. 239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 놈의 것을 간단히 해달래. 이걸 간단히 해달래요. 앞에서 개념 설명하면서 한번 했던 얘기인데 여기에서 사용하게 되는 법칙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거기에다가 차집합의 성질, 요 5가지를 이용해서 이걸 간단하게 만들어요. 차집합의 성질. 왜 차집합은 항상 바꾸고 시작한다고 했냐면 앞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차집합을 바꾸고 시작하는 이유는 교환, 결합, 분배, 드모르간의 법칙이 차집합에선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얘네는 차집합과 관련 없는 법칙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집합으로 남아있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장하면 우선 차집합부터 바꾸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 합집합 하신 다음에 차집합 바꾸는 게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했지. 그러면 앞에 건 그대로 쓰시고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거의 여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하면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 알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게 될 건 뭐냐? 보이지? 공통 부분이 보여요. 분배 법칙 얘기하는 거죠. 공통 부분으로 묶어내는 것도 집합에선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A 교집합으로 묶어내면 B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런 식으로 묶인다는 거 알겠지? 의심스러우면 이제 한번 전개를 해서 맞는지 확인해 봐도 되고 그 다음 단계 A의 교집합 이렇게 있고 B가 아닌 거랑 B랑 합친대. B가 아닌 거랑 B랑 합쳐. 그러면 전부 다야. B랑 B가 아닌 거랑 합치는 거니까 전부 다. 그 다음에 A랑 전체랑 공통 부분 찾으라. A랑 전체랑 공통 부분. 그럼 당연히 A겠죠. A랑 전체 집합의 공통 부분 찾으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해달라는 건데 나중에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이게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범위인데 이걸 이제 물어볼 때가 꽤나 많아. 근데 그때마다 사실 이게 진짜 안 풀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해도 되긴 되는데 그건 좀 너무 오바고요. 이거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차집합의 성질 썼죠. 차집합의 성질을 썼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분배 법칙 썼지. 사실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나오거든. 지금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뭘 썼니?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A 단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저렇게 바꾸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데 난이도가 있으니까 연습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유형 12번에 해당하는 거. 유형 12번에 이제 245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245번 문제 자연수 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래. n의 배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an이라고 한대요. 문제에서 해달라고 하는 건 A3 합집합 A8 교집합 A12야. 기억을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배수의 집합에 대한 연산 같은 경우는 배수의 집합에 대한 연산은 교집합이 편하다야. 항상 그래요. 교집합이 편하다야. 뭐의 배수랑 뭐의 배수의 교집합을 구하면 그 숫자가 되게 뻔해. 그래서 항상 교집합이 편합니다.
근데 여기서 괄호 안에 합집합을 먼저 연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귀찮아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걸 분배 법칙을 할 거예요. 이 분배 법칙 할 수 있잖아. 요렇게 하나 분배해서 쓰고 교집합 A의 12, 그 다음에 A의 8, 교집합 A의 12 요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합집합 이렇게 하면 분배되신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이 뭐냐? 얘는 3의 배수고요. 얘는 12의 배수잖아.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다고요. 3의 배수랑 12의 배수랑 겹치는 거 찾으래. 그러면 3의 배수 머릿속에서 쫙 나열해보고 12의 배수 쫙 나열을 해보면 모든 12의 배수는 당연히 3의 배수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2의 배수랑 3의 배수랑 공통 부분을 찾으면 그 결과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A의 12가 나와. 12의 배수가 나온다 이 얘기죠. 겹치는 거 찾아보면. 그 다음에 8의 배수랑 12의 배수. 요건 8의 배수고 요건 12의 배수야. 8의 배수 쫙 나열해보고 쫙 나열해보고 12의 배수 쫙 이렇게 나열을 해보다 보면은 얘네 둘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거 그냥 쭉 나열해보면 그 다음 숫자가 48이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겹치는 숫자가 뭐냐? 24랑 48이랑 이런 식으로 이제 교집합이 생기게 되죠. 8의 배수랑 12의 배수랑 공통 부분 찾으면 뭐가 나오냐? 24의 배수가 나온다. 좀 아리까리하면 나열해보면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 합쳐달래요. 합집합. 얘네들이 합집합. 12의 배수랑 24의 배수랑 합쳐달래. 그럼 뭐 해보면 12의 배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24의 배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죠. 얘네들이 어떻게 해달라 그랬냐면 합쳐달라 그랬어. 근데 보니까 모든 24의 배수는 다 12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럼 얘네 둘이 합치게 되면 당연히 뭐만 남게 되냐면 12의 배수만 남게 되지. 얘네가 전부 다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얘네를 다시 추가적으로 쓸 일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남는 게 이제 A의 12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배수의 집합에 대한 합집합, 교집합 연산을 할 때는 항상 교집합이 편해요. 뭐의 배수, 뭐의 배수, 공통인 거 찾으면 그 찾는 게 이제 중학교 때도 사실 좀 했던 거라서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교집합으로 연산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 249번에 있는 거 249번에 보시면 집합 A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0보다 크거나 같아. 집합 B 같은 경우는 x가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A 교집합 B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2차 부등식 문제 풀이하는 건데 이게 너네가 지금 수학 상하를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2차 부등식이 얼마나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다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전부 다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달래. 근데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우선 인수분해 하시고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달랍니다. 2차 부등식은 원래 이제 기본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고요.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거든. 하나는 2구, 하나는 4구. 요까진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중에서 지금 뭘 찾으라 그랬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이제 x 입장에서 쓰게 되면 이쪽 부분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데지. 이쪽이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데 또는 이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여져. 그러면 저 집합 A가 뭐라고 쓰여진다? 저 집합 A 같은 경우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돼요. 그럼 보통 이제 저런 부등식은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많이 풀었기 때문에 2 표시해 주시고 4 표시해 주시고 집합 A 같은 경우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집합 A죠. 그럼 집합 B를 좀 찾아보면 집합 B는 이런 식의 부등식을 풀어달래요.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지. 몇이야 이게 4, 3. 여기가 3?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3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이게 0보다 작다거든요. 똑같이 합니다.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x축과 교점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4고 하나는 3이야. 근데 이번엔 0보다 작은 데 찾아달래. 그러면 0보다 작은 데는 여기 포함 안 되고 여기가 지금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이 부분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요 부분을 x 기준으로 써드리면 어떻게 써지냐? x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지. 그럼 이걸 여기다가 표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3까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는 뭐 요런 데 있을 것 같고요. 3은 이제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사이 값, 얘가 이런 식의 범위를 갖게 돼요. 얘가 b가 되는 거지. 문제에서 해달라는 건 둘 사이에 겹치는 부분, A랑 B의 교집합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둘 사이에 겹치는 부분은 여긴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식으로 어떻게,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쓰여지냐면 X바 하고 나서 어떤 X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범위가 된다는 거 아시겠지? 이렇게 다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A 교집합 B를 이제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조심하실 거. 문제에 정수라고 전혀 안 써져 있습니다. 정수 조건이 아니니까 막 여기서 숫자 몇 개 띡띡 써놓으면 그거 당연히 틀린 거예요. 정수 조건이라고 쓰여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문제